자, 일단 이 문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니까, 본인도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실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질문했다면, 다음번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부 실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시험을 볼 때,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두 가지의 능력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개념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느냐, 응용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거의 개념이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난이도에서 쓰일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응용력이 미친 듯이 많이 가미된 문제라는 거예요. 됐죠. 어떻게 보면 좀 IQ 테스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IQ 테스트. 자, 한번 출발을 해보죠. 어쨌든 주머니 안에 스티커가 하나, 두 개, 세 개 붙어있는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대요. 네, 1, 2,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서 스티커 한 개를 더 붙인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한대요.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 한 장 꺼내서 스티커 붙이고 넣고 한데, 주머니 안에 각 카드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같아지는 사건을 A라고 하자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스티커를 3으로 나눈, 그러니까 스티커의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 숫자를 1, 2, 3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으면 좋을까? 얘를 1, 2, 0으로 보겠다는 거죠. 나머지로 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3인 상태여서 이제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면 4가 되잖아요. 4는 이제 나머지가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0에서 스티커를 하나 붙여도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나머지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4개든 5개든 100개든 우리는 이제 나머지가 얼마냐에만 이제 집중해서 볼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제 모두 같아질 수 있는 사건이 언제 나오겠느냐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없으니까 얘 일단 한 개를 붙여줘요. 그럼 1, 2, 1 되겠죠. 그리고 뭐 2로 다 맞춰줍시다. 얘도 이제 하나 더 늘려주고요. 얘도 하나 더 늘려줘. 그럼 이제 2, 2, 2로 이렇게 나머지가 같아지는 사건을 이제 가장 빠르게 만든 거죠. 가장 빠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같아지는 사건을 우리가 가장 적은 횟수의 시행으로 만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만 있진 않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1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기에 하나 붙입니다. 그럼 이제 2로 맞춘다 치면, 얘를 이제 그냥 2번 붙여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 뭐 1, 2, 0 해서 이번에는 2에 한번 붙여보죠. 2에 붙이면 이제 0이 되죠. 그쵸. 이제 맞추기 위해서 뭐 111로 맞춰도 되고, 그쵸? 얘를 하나씩 늘려서 111도 맞춰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늘려서 200 000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한 가지 케이스씩은 다 봤어요. 그죠?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케이스씩은 다 봤는데, 이제 보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이제 맞춰줘야 되는 법칙 같은 게 뭐냐면, 계속 세 번째에 나와. 그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 나온다고. 이게 뭔가를 의미하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같아질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요걸 1번이라고 보고 2번이라고 보고 요거를 3번이라고 보면 1번에서 이제 얘로 처음엔 출발했죠. 이게 이제 1번을 나누는 기준인 거지. 0에서 출발하는 게 2번을 나누는 기준인 거고 1에서 출발하는 게 3으로 이제 이렇게 딱 그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에서 출발 지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죠? 얘를 늘린 다음에 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를 늘려. 그러면은 1, 1, 0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늘리면은 1, 1, 1로 같아지고, 반대로 얘를 먼저 할 수도 있죠. 1, 0, 1이었다가 그쵸? 1, 0, 1이었다가 1, 1, 1로 맞춰줘서 이제 여기서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선택하느냐, 얘를 먼저 선택하느냐, 얘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3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선택되고 나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무조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봐주면은 1, 2, 1 상태에서 내가 얘를 만약에 얘를 내가 이제 늘려놨다고 쳐요. 얘를 1, 0, 1로 맞췄습니다. 그럴 수 있죠. 1, 0, 1로 맞춘 상태에서는 다시 0을 한 번 더 늘려서 1, 1, 1로 맞출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1, 2, 1 상태에서 1, 2, 2로 가고, 그치? 그 다음 다시 얘를 늘려서 2, 2, 2로 맞추면 또 이제 세 번째 시행에서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죠? 3개입니다. 얘도 똑같이 해보면 3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쵸? 수능에서는 절대로 그냥 예측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뭐 이제 문제 풀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수능에서는 그래도 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 그 정도의 시간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총 9가지의 경우가 나왔어.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세 번째 시행에서 이제 같아질 확률, 같아질 경우죠. 같아질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면 1회에서 5회까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6회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3회 붙였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회 3승으로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됐죠?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시행에서 요 수가 나머지가 같아지는 경우가 9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확률상 3분의 1이죠. 자, 얘를 정확히 다시 표현해 보면 세 번째 시행에서 나머지가 다 같은 수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회째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선 3회까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1-3분의 1의 의미인 거죠. 여사건 세 번째 시행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6번째 시행에서, 그러니까 네, 다 6번째 시행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면 9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답이 1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막상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 과정 있죠? 뭐 아니면 계산이라든지 없어요. 그지? 계산 과정이 뭐가 있어요, 이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끝인 계산 과정의 문제예요. 하지만 6회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인가요? 절대 못 풀었나요? 학생 입장에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인가요? 아니, 당연히 풀 수 있죠. 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일단은 이 지금 세 번째 시행에서 일어날 이 경우의 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뭘 의도한 거냐면 직접 모두 다 구해달라는 걸 의도한 거예요. 직접 다 구하고 나니까 이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모두 다 세 번째 시행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처음으로 딱 같아지는, 나머지가 같아지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세 번째 시행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눈치채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냥 뭐 3회째에서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3회째에서 뭐 이제 이 스티커의 나머지가 같아질 확률을 만약에 계산하라고 했다면, 물론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 문제를 맞게 해주고요.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려 풀 문제들도 안 풀립니다. 오케이? 됐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